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2004년 3월 27일 안드레 토마스는 텍사스 그레이슨 카운티에서 이미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인 로라의 집에 3개의 칼을 준비해 침입했다. 집에는 4살이 된 자신의 아들 주시와 주시의 이복 형제인 레이아가 있었고 로라의 남자친구인 브라이언트 휴즈는 일을 하러 나가고 없는 상황이었다. 안드레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너무 오랫동안 술과 감기약인 코리시딘에 의존해 있었고 정신은 이미 극한에 치달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건 악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무감뿐이었다. 안드레는 비명을 지르며 그의 침입을 저지한 로라의 가슴을 찌르고 그녀의 심장이라고 믿었던 것을 뽑아냈지만 그건 폐와 장기의 일부였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이제 이세벨은 사라졌다고 믿었다. 전 부인 로라는 하느님에게 대적한 사악한 여인 이세벨이었다. 나쁜 영혼은 이제 이 칼로 처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아들인 주시였다. 주시는 적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더욱더 큰 싸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아이들의 방으로 옮겨갔다. 자신이 가져온 나머지 칼로 적그리스도의 영혼에 휩싸인 아들 주시와 그들의 사악한 영혼에 가담한 이제 막 1살이 된 레이아의 심장도 잘라냈다. 로라의 가슴에는 V자 모양의 수많은 자상들이 있었고 그건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몸부림쳤으며 거의 고문에 가까운 죽임을 당했다. 안드레는 안심한 표정으로 그들의 갈비뼈를 모두 잘라낸 후 시체들 옆에 세로로 접은 1달러 지폐를 남겼다. 그는 달러 지폐에 그려진 피라미드의 눈에 집착했고 그 눈이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안드레는 죽은 전부인 로라의 옆에 누워 자신의 가슴을 찔렀다. 그러나 예상대로 죽음이 그를 구원해주지 않자 안드레는 모든 장기를 모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악을 처단한 칼을 싱크대에 두고 피 묻은 옷을 갈아입은 후 로라의 부모님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셰리, 안드레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 메시지를 받으면 집으로 와주세요. 안드레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카만 헤이스와 그의 사촌인 이사야 깁스에게 그가 살인을 저질렀음을 고백하고는 경찰에 자백했다. 체포된 지 며칠 후 안드레는 감옥에서 맨손으로 자신의 안구를 뽑고는 마가복음 9장 47절을 읊었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2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는 곧장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눈을 다시 복원하는 건 불가능했다. 토마를 치료한 로버트 벌린 게임은 이렇게 말했다. 사실 자신의 안구를 스스로 제거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미 죽은 로라를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는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이미 아이들은 저를 용서했으니까요. 하지만 로라는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창난 상태에 빠져버린 안드레는 벙어리 장갑과 구속복을 착용한 채 교도소에서 지내야 했다. 교도소 직원은 그의 성경책을 빼앗아 버렸다. 안드레는 그레이슨 카운티 감옥에서 혼자 자주 대화를 하며 웃었다. 그는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들은 악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이제 선한 영혼을 가지고 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와 악마가 또다시 머릿속에서 싸우고 있었다. 신의 뜻에 따라 로라와 아이들을 죽였는데 왜 자신은 감옥에 있는가? 그의 변호사 팀이었던 하국과 피터스는 그가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으며 재판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변호했지만 결국 안드레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당시 안드레 토마스 사건은 텍사스주를 뒤흔들 만큼 큰 사건이었고 정신병자를 사형시켜야 하는가? 이는 윤리적으로 맞는 것, 인가하는 갑을 논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그의 목숨으로 세 사람의 영혼에게 속죄해야 했고 그 역시 이 판결에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 안드레는 전 부인인 로라의 가족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안일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기약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안드레는 텍사스의 사형수들을 받는 시설에 보내져 그곳에서도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08년 7월 면도칼로 목을 베었고 3개월 후는 남은 눈을 뽑아서 먹었다. 안드레는 정부가 자신의 생각을 읽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그의 다른 눈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제발 제 눈을 돌려주십시오. 저는 제 눈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는 이제 볼 수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다. 안드레는 깊은 어둠 속에서 망상이 쌓아올린 병적인 생각과 끝도 없이 마주해야 하는 상황 속에 남겨졌다. 한 기사에서는 그의 사건을 다루며 이런 질문을 던졌다. 안드레 토마스는 사형을 시킬 만큼 제정신인가? 이 기사의 댓글에는 텍사스에서 흑인이 백인을 죽이면 사형당한다. 그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방치되었기 때문에 비극을 초래했다라는 이야기에 수긍할 수밖에 없다. 그는 10살에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이래 가난한 흑인 동네에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 안드레는 밝고 호기심이 많으며 똑똑한 소년이었다. 그런 그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은 1993년 사춘기가 막 시작되었을 무렵이었다. 머릿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서로 다투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악마는 큰 소리로 매일같이 그를 위협했고 그는 그때마다 겁에 질린 채 식은땀을 흘리고는 했다. 안드레는 환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마리화나와 담배를 태웠다.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 된 그는 처음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안드레의 환경은 최악이었다. 그만이 환청을 들었던 것은 아니다. 그의 정신병은 가족력이었다. 그의 어머니인 로쉘 토마스는 하느님에게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믿었다. 그녀는 기본적으로 자식들에게 무관심했다. 아들들은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해 교회의 물까지 받아 마셔야 할 정도로 극빈했다. 1975년 로셸은 데니 토마스와 결혼했지만 이 결혼 생활도 녹록지 않았다. 데니는 마약, 알코올 중독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남자였다. 그는 자신을 죽이라며 총을 들고 휘둘렀으며 안드레와 형제들이 자는 위층으로 총알을 발사하기도 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안드레의 어머니는 데니와 헤어지고 난 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에 더욱더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신의 뜻이라면을 나체로 집안을 활보했다. 아들들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다. 때때로 그녀는 안드레에게 이런 말을 했다. 너를 낳지 말았어야 했어.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안드레의 친구인 크리스토퍼 페넷은 진술서에 이와 같이 적었다. 그의 성격이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환청을 듣기 시작해부터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마에 대해 점점 더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주연병은 대부분 청소년기 이전에 발병하는 것이 드물지만 그는 사춘기 이전부터 심각한 조현병의 초기 증세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뿐 아니라 그의 형제인 제임스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사실 이런 환경에서 자란다면 정상적인 삶을 살기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안드레는 15이 되기 전까지 끝도 없는 죽음의 유혹을 받았다. 환청은 그를 점점 더 괴롭혀왔고 자동차 절도 혐의로 소년원에 구금되었지만 거기서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을 할 정도로 심각했다. 그래도 일정 시기가 지나자 소강 상태가 온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때 그의 전 부인 로러 보렐을 만났고 이 작은 금발의 여자친구가 임신했을 때 학교를 중퇴했다. 그러나 10대들의 서툰 만남과 열정이 그렇듯 그들도 삐걱거렸으며 결국 4개월 만에 헤어진다. 안드레는 다시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요한계시록에 집착했고 전부인 로라와 화해하는 것에 집착했다. 그는 점점 미쳐가기 시작했다. 머리를 밝은 색으로 염색하고 교회로 뛰어들어가 성수대하의 머리를 쳐 박기도 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악마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의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번은 시립묘지에서 무덤을 파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동안 극단적 선택을 할 예정이라며 갓 파는 무덤으로 내려가 차갑고 검은 흙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2003년 1월 안드레의 행동은 걷잡을 수 없이 이상해졌다. 당시 정신병원에서 막 나온 형제 브라이언과 함께 살게 되면서 매일같이 다투기 시작하는 생활이 이어졌다. 브라이언은 안드레가 음악 볼륨을 키워서 벽을 통해 악령을 보낸다고 믿었다. 그는 안드레의 방으로 달려가
그의 머리를 미친 듯이 때리기 시작했다. 안드레는 부엌으로 달려가 청육점 칼을 들고 브라이언의 등을 찔러 또다시 감옥에 들어갔다. 그리고 곧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는 3일 동안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살았다. 침묵을 하면 신이 그를 용서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그의 이모가 안드레에게 널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울면서 말했다. 나의 머릿속이요.